안녕하세요.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. 자, 오늘은 리액트 라우터의 실습편입니다. 실습편 코드는 여기 있는 유튜브 라우터 커밋 쪽 살펴보시면은 여기 변경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시기에는 뭐 크게 변경된 건 없을 겁니다. 자, 우선은 지난 장표에서, 지난 이론편에서도 다뤘다시피 이번에는 패키지가 하나 설치됐어요. 자, 패키지 설치된 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리액트 라우터 돔이 하나 설치됐습니다.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yan add react router dom 해서 6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. 6버전을 설치를 한 이유는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니까 뭐 큰 이유는 없고 이렇게 설치했고요. 6버전 이하로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types node 뭐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types react router dom까지 같이 설치를 해주셔야 타입스크립트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니까 참고해서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. 우선은 인덱스 쪽을 먼저 볼 겁니다. 인덱스 파일을 먼저 보시면요. 여기에 우리가 임포트 되어 있는 게 추가가 될 겁니다. 여기서 추가된 파일이 있어요. 리액트 라우터 도움 쪽에서 우리가 이 브라우저 라우터를 임포트 해봤어요. 이거를 가져온 거는 우리가 전역적으로 이제 이 라우터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글로벌 설정을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. 사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다뤘던 내용들이 모두 다 글로벌하게 뭔가 세팅을 하기 위해 컨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도 컨텍스트 뭐 레이아웃이든 뭐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뭔가 적용을 해야 돼 뭐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가장 최상단 이 돔트리 구조, 이 구조의 가장 바깥쪽에다가 계속 이 태그들을 바깥으로 빼고 있어요. 제가 계속 태그라고 표현하는 건 컴포넌트예요. 이 컴포넌트 바깥쪽에다가 씌워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브라우저 라우터를 씌워줌으로써 우리가 이 라우팅 기능이 이제 앞으로 적용되는구나를 설정을 해준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. 요 안에 있는 이 앱 쪽으로 이제 가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적용했던 이 레이아웃이 있고요. 이 안쪽에다가 제가 이 라우츠라고 하는 태그를 컴포넌트를 씌워놨습니다. 자, 라우츠 컴포넌트 안쪽에다가는 제가 라우트를 몇 개 박아 놓은 게 있습니다. 자, 라우트 쪽 보시면요. 이 패스와 엘리멘트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라우트가 이 라우츠 안쪽에 있어야 되는구나를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? 왜냐면 여기 복수고 여기 단수잖아요. 이 라우트들을 감싸고 있는 게 라우츠라고 하는 컴포넌트구나.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 라우트 안에는 패스와 엘리멘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구나.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패스 쪽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컴포넌트가 뜨기 위해서 이 페이지가 가져야 되는 경로들을 세팅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경로가 됐을 때 이 컴포넌트가 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 경로에서 이 페이지가 떴는데 여기에 영향을 안 받는 애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이 페이지에서 여기 경로가 바뀌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이 녀석만 바꾸고 싶으면은 이 레이아웃은 건드리면 안 되겠죠. 그런 경우에는 이 레이아웃은 우선 이 라우트 바깥으로 우선 뺀 겁니다.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만 바꾸기 위해서 이 라우트를 이 안에다가 세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 경로 바꾸는 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. 자, 그래서 이 패스 쪽에 우선은 루트 패스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. 여기는 이 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요. 이 홈은 요번에 하나 만든 페이지예요. 여기 홈이라고 해서 이 페이지 디렉토리 안쪽에다가 이거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. 별건 없어요. 그냥 div 태그에 h1 그리고 p 태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about도 여기 똑같은 거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. about us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example 1, 2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페이지 두 개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사이드바에 있는 메뉴 두 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라우트 설정만 해놓은 거예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 아스타가 들어갔죠. 그래서 엘리먼트 하고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나파운드가 들어갔어요. 이 나파운드는 이쪽에다가 그냥 구성해놨습니다. 이것도 여기 페이지로 나파운드 페이지를 따로 구성을 해서 빼놔도 상관없는데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이거는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여기 페이지로 구성하셔도 무관합니다. 사실 나파운드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.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오류가 발생했습니다.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지가 없습니다.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
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전역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겠다 싶으면은 페이지 이 디렉토리 안쪽에서 다 관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우트를 세팅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, 사실 이렇게만 세팅하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 about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넘어가고요. 그리고 다시 요거 없애고 들어가면은 요거 나오고, 그리고 뭐 example 1 하면은 이렇게 넘어오고 하는 이런 페이지가 될 겁니다. 근데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이 라우트를 세팅한 건 맞지만 사실 이렇게 치고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.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요것들을 클릭했을 때 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리액트 라우터에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들을 이용을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이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드바 쪽을 우리가 조금 수정해줘야 하는데요. 여기서 우리가 뭘 수정했냐, 수정한 부분을 여기서 change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. 자, 리액트 라우터 도움 쪽에서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땡겨왔어요. 그래서 원래는 여기 a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해 놨던 녀석이 있는데 이 메뉴 링크 쪽에 얘를 링크로 바꿨습니다. a 태그가 아니에요. 이제 더 이상 a 태그 대신 링크로 바꿨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href라고 하는 값을 쓰고 있던 거를 to로 바꿨습니다. 이거는 이제 각각 이제 원래는 a 태그가 쓰고 있던 거는 이 href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해당 링크로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세팅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, 더 이상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a 태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링크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이 to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이 URL을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. 이 경로 패스를 세팅을 해줌으로써 여기로 보내줘, 여기로 보내줘 이런 것들을 세팅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이 상단 위쪽 부모죠. 부모 컴포넌트 쪽에서 우리는 라우트 세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패스와 매핑을 해서 그쪽 컴포넌트들이 뜨게끔 이제 세팅을 해준 겁니다. 그래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.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home about example 1, 2 이렇게 뜨면서 자, home 누르면은요, 여기 페이지에 여기 URL 쪽 바뀌는 것도 같이 봐주세요. about example 1, example 2 이렇게 되고요. 뒤로 가게 하면은 똑같이 이 라우트 쪽에 이것들이 같이 적용이 된다,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링크는 뭐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근데 이거 봤을 때 사실 예전 우리가 쓰고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을 기억을 해보면요, 만약에 우리가 홈을 눌렀으면은 여기 이 홈을 눌렀을 때 이 스타일이 바뀌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. 얘가 눌러져 있구나, 이 홈 화면, 현재 화면이 이 홈이구나를 이 홈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뭔가 스타일이 바뀌어 있는 거를 봄으로써 눌러져 있다를 느끼고 싶을 경우가 있거든요. UI, UX적으로.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내비게이션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또 제공을 해요. 이 내비게이션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 액티브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액티브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스타일들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링크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거를 이 헤더 쪽에서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한번 추천드립니다. 여기는 헤더 쪽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. 여기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링크까지 한번 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쪽을 볼 겁니다. 내비게이션은 제가 숨겨놨어요. example 2 쪽에 여기에 제가 버튼을 하나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. go home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 go home을 누르게 되면요, 갑자기 홈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최상단으로 넘어오게 되죠.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onClick 이벤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핸들 클릭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게 됩니다. 자, 핸들 클릭으로 가면은 얘는 내비게이시라고 하는 함수를 또 호출하게 되는데요. 이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얘는 use navigate이라고 하는 리액트 라우트 도움에서 임포트 해온 훅을 또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내비게이트는 여기에 지금 저희 스니펫이 보이죠? to 해갖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경로 패스가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홈 화면으로 가라는 거구나, 이런 게 있고요. 이거는 제가 그냥 부가적으로 넣어놓은 코드예요.
자, scroll to top이라고 하는 함수가 또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. 그래서 페이지를 이동을 하되 여기서 내비게이션으로 홈 화면으로 가되 그 다음에 scroll to top. 그래서 윈도우에 scroll top 해서 탑 0 behavior smooth 해갖고 여기에 만약에 없다고 쳐볼게요. 자, 우선은 이거 없다고 치고 여기서 원래 이렇게 가요.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야 이렇게 나오는데요. 요거를 적용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홈을 가게 되면은 맨 위로 그냥 올려주는 겁니다. 그냥 요런 거 제가 계속 요게 하나 만들어 놓고 했을 때 맨 위로 제가 계속 올리더라고요, 스크롤로. 그래서 이거 올리는 게 제가 귀찮아서 요거까지 그냥 붙여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윈도우 이렇게 붙이면은 맨 위로 올리는 게 있구나, 이렇게 이해를, 그냥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번에 주제에는 관련 있는 기능은 아니라서 그냥 과자 부스러기 코드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거는 use navigate이라고 하는 훅을 사용을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도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라우트를 사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경로들, 어떤 컴포넌트를 떠야 되는지에 대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 컴포넌트들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페이지들을 넘길 수 있는가, 요것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뭐 링크, 유즈 내비게이트 이 정도 크게 두 개 알아봤는데 아마 리액트 라우터 쪽의 컴포넌트들, 제공하는 컴포넌트들 좀 더 알아보면은 몇 가지 더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더 있을 거예요. 그렇지만 뭐 이 정도로도 사실 저희가 구현해보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우선은 이 정도만 알아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라우팅 기능은 여기까지만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자,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컴포넌트를 다룰 줄 이제 알게 됐어요. 이 레이아웃을 다루면서 이것들을 같이 따라서 만들어 보셨다면은 이렇게 스타일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, 그리고 레이아웃 이제 세팅 됐고, 그 다음에 이런 거 누르면은 이제 페이지들이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정적인 내용들을 띄우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. 페이지를 만든다는 거에서. 자,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? 어디선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띄워보는 작업들을 해봐야겠죠.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은 모두 다 구현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예쁘지 않을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아무튼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저희가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